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거구적 편향 행보,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장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은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원 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의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쫓아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청문회 할 때 그 책임이 파행에 대한 어떤 책임이 참 누구한테 있는지 이 국민들은 좀 잘 알고 있으려 이래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이제 마치고 또 이 채택하는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지만 그 중간에 그 파행의 어떤 책임은 솔직히 민주당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이래 합니다. 야인 시절에 서로 은행이 대해서 많은 어떤 해명들이 이제 나왔고 또 여럿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한노위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또 묻는다거나 또는 뭐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반대가 심하다거나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개선을 이래 했기 때문에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이런 역사관 또 헌법관 또 국가관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또 발언 또 실정법 위반 문제 관련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이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여당 의원님들의 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 좀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간의 그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나 또 유감 표명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저희 부족함으로 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고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 부족함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일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셔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불천이 사당을
모시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별도의 이 순국 선열을 기리는 별도의 사당을 또 만들어서 모시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순국 열사의 묘소에 저희 선조가 다 지금도 향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일제시대 때 저희는 완전히 교육도 받지 않고 상당히 몰락한 그런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받아들일 거냐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노동부 장관이시지만 그러나 국회는 지난번 파행을 일으켰던 데 대해서 김문수 장관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태도 변화를 가지신 것 같으나 실제 이 파행 원인이었던 원인의 문제는 지금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즉 학자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임시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우리나라 측,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일본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므로 너네들은 나라가 없었어 하는 입장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후자 입장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고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는 재헌의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견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이 파행의 원인이었던 부분에서 미안하고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파행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인 건지 앞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건지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사실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그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또 사실인 게 있고 현재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중시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또 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그 예결위원회장에서도 아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아까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긴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정 문제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거기 한정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무수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양심상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릴 때부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고 또 지금도 저는 이 공직자로서 더더구나 그 점이 확실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과 제가 같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다가 맡겨야 되는 문제지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하에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학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관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의 헌법은 일제하에 1919년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고 임시정부가 건립되면서 그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국적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역대 정부 입장과 저는 그런 부분 합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금 현재 우리 건국 헌법과 지금 현행 헌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관입니다. 얼마 전에 예결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취지에서 일제하에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총리의 발언과도 지금 우리 장관의 발언은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관의 발언 때문에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 발언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에다 부여하신 책임은 정말 환경과 노동 분야가 우리 국민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중요한 민생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들을 해주시기를 또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200건이 넘는 정말 시급한 환경과 고용노동 법안들이 이렇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는 또 이 원만하게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법안에 대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그 국민에 대한 또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의사를 정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고용노 장관께서 오늘은 퇴장을 해주시고 퇴장을 하셔서 본인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나머지 우리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전해철 위원장께서도 우리 장관께서 경산호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 발언 문제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퇴장을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대로 장관께서 퇴장하신 후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4항까지 이상 20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